안녕하세요. 2학년 강현수입니다. 벌써 방학이 이제 2달 넘었던 방학이 개학이 올 줄 몰랐지만 벌써 마지막 주 방학입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방학 때 목표했던 거 많이 하셨는지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더웠던 날씨에 무기력했던 날들이 많았어가지고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방학이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새로운 학기 2학기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총익치 기공학 실습을 통해서 교수님과 한 번 더 만나뵐 수 있어서 이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2학기 총익치 기공학 실습 이제 강의 계획서도 받고 이제 1주차 1학기 때도 진행되었던 거와 같이 선행학습을 통한 미리 공부해보는 이제 1주차 위치상 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상에 가해지는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치가 왜 파절이 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이제 수리를 왜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치상에 가해지는 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에 가해지는 응력의 분포입니다. 오른쪽 아래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위치상이 거의 정중면을 기준으로 파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파절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면 보통 자연적으로 이제 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치부에 이제 단단한 전치부 쪽은 이제 변형이 거의 적게 오고 이제 치조 정선에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이제 치조 퇴축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변형 때문에 이제 치조의 변형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불규칙하게 가해지다 보면 단단한 이제 정중면을 기준으로 이제 파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파절에 대한 원인을 더 알아보면 이제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 또한 이제 위치상의 파절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기공 과정에서 이제 왁스 제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배열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매물재 제거 과정 그리고 연막 과정상에서 이제 위치상이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왁스를 제거할 때 인공치 사이나 아니면 이제 플라스크 잔존에 있던 그런 왁스들 때문에 위치상이 파절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제 배열을 할 때 치조 정선 부분에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데 교합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순측이나 협측 아니면 설측으로 이제 너무 기울어지게 배열을 하게 되면은 힘이 가해질 때 파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매물재 제거 과정상의 이제 파절인데 매물재를 제거할 때 이제 과도한 압력으로 이제 제거를 하다 보면은 내진상에 강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절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마 과정상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파절인데 아무래도 고속 휠을 이제 하이스피드 휠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 잘못해서 놓치게 되면 튕겨져 나가서 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매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버퍼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으론 위치상의 이제 파절의 원인입니다. 위치상이 왜 파절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강력한 충격. 이제 레진은 금속이 아니고 이제 레진 수지이기 때문에 좀 강한 충격에 의해 이제 왼쪽 위에 모양처럼 이제 파절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재질의 피로인데 아무래도 지속적인 사용을 하다 보면 응력이 축적되어서 이제 파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파절이 원인이 있고, 이제 레진 위치상 수리의 분류인데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가 있습니다. 단순 수리는 이제 왼쪽 위에처럼 한 부분만 파절되었을 때 이제 단순 수리라 하는데, 꼭 파절이 저런 식으로 한 부분만 파절될 리는 없습니다.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이제 여러 조각으로 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복합 수리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공사가 이제 수리를 할 때 기공 과정을 통해서 수리를 해야 될 때는 한 조각도 잃어버림이 없이 모든 조각이 있어야만 이제 수리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뒤에 부분에 이제 수리하는 과정을 배우다 보면 왜 모든 부분이 꼭 다 있어야 수리가 가능한지 알 수 있고, 또한 그리고 더 이제 완성도 높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존과 가장 흡사하게 이제 연결을 해주어서 수리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리 과정입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이런 순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정중선을 기준으로 파절된 덴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덴처와 가장 흡사하게 연결을 해준 후 두 번째 그림처럼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틸버를 이용해서 소붙이부와 대붙이부를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보도 부분에 이제 티슈 언더컷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채워주는 블록아웃 과정이 됩니다. 왜 블록아웃을 해주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 자리에는 석고가 이제 포링 되어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만약 언더컷이 있으면 석고와 이 덴처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더컷을 꼭 메워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후 이제 석고를 저런 식으로 부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절단 부위를 덴처벌을 이용해서 레진이 들어갈 수 있게 홈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그림 도그테일의 형태로 화학적 결합뿐만 아니라 기계적 결합도 줄 수 있게 이제 다듬어 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제 광중압 레진을 이용해서 절단된 부위에 레진을 채워주고 다져주고, 광중압 과정 그리고 폴리싱 과정을 통해 연마 과정을 통해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수리 과정까지 한번 봤는데, 이제 좀 더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상의 수리 과정입니다. 위치상의 수리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기공 과정이나 아니면 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이제 위치가 파절이 되는데, 아무래도 위치를 배워봤으면 알다시피 굉장히 기공 과정이 길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기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진행되면 돈과 시간, 비용 등이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를 통해 이제 간단한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덴처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치가 정중선을 기준으로 파절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절되는 이유는 이제 치조의 태축 심한 변형으로 인해서 이제 응력이 가해졌을 때 이제 파절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위치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듯이 이제 파절이 왔는데, 이제 자연적인 이제 치조의 변형으로 인한 파절이 올 수도 있고, 이제 기공 과정상에서의 파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H를 좀 이제 잘못 다뤘을 때도 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기공 과정상의 파절인데, 이거는 왁스의 제거가, 첫 번째로는 왁스의 제거가 불충분할 때, 두 번째는 배열상의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째로는 이제 매몰제 과정상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마 과정상에서 이제 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환자가 부주의로 인해 파절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질 또는 아니면은 그런 피로 때문에 또 파절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의치 수리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단순 파절, 단순 이제 한 부분만 정중선 쪽에 이제 기준으로 파절된 덴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덴처를 이제 수리를 하게 될 텐데, 가장 기존에 있었던 덴처와 흡사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수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덴처의 그런 모습이랑 이제 조각을 한번 맞추어 보아서 가장 흡사하게 이제 제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절된 이유도 아까 전에 또 언급했다시피, 그런 이유를 통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리페어 방법인데, 첫 번째로 플라스크 방법, 그 다음에 도브 매트릭스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프링클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크 방법은 요즘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수리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정인데, 기존에 있었던 덴처와 가장 흡사한 형태로 조각을 연결을 해준 후, 이제 퍼즐 조각 같이 연결을 해준 후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접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스틸버를 이용해서 소구치부랑 후방에 이제 대구치 부분을 연결을 해주어 한 번 더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난 후에 이제 보더 부분에 티슈 언더컷 부분에 이제 왁스를 채워 넣어 주어서 이제 언더컷 부분을 메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제 석고가 들어가서 이제 코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왁스를 채워 넣어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석고가 완전히 경화되면 이제 파절됐던 부위를 덴처벌을 이용해서 다듬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진을 첨가해서 위치를 적합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레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그테일 모양으로 이제 덴처의 화학적 결합뿐 아니라 기계적 결합까지 될 수 있도록 이제 홈을 만들어 주어서 이제 덴처의 결합력을 수리를 했어도 단단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론 이제 레진을 첨가해서 다듬어주면 이제 위치의 수리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에 봤던 파절과는 다른 구치부의 이제 파절이 된 형태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파절보다는 아무래도 환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중선을 기준으로 파절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제 구치부 후방 보더 부분이 파절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레진으로 이제 수리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각을 한번 맞는지 가장 비슷하게 연결을 해준 후 이제 스티키 왁스를 연화시켜 홈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고 이제 석고를 똑같이 부어서 이제 형상을 잡아줍니다. 이제 체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옆에서 보면 파절된 부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부위를 이제 덴처벌을 이용해서 V 쉐입 이제 홈을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레진이 들어갈 수 있게 V 쉐입의 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중암 레진을 이제 전입하는 과정인데, 이제 리퀴드를 먼저 발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약품 처리를 한번 또 하고, 이제 병상 상태의 레진을 다져서 넣어준 다음에 이제
정중합기에 이제 넣어서 경화를 시키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분리를 하고, 이 분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언더컷 부분을 왁스로 메워줬기 때문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덴처퍼랑 이제 팔리싱을 이용해서 다듬질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로써 이제 위치 수리 동영상까지 보면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위치 수리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수리를 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걸로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고정시킨 후 이제 레진을 넣어서 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2달여간의 방학이 마무리되고 이제 또 다른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1학기 때와는 다른 좀 더 발전된 2학기의 총이치 실습 과정을 통해서 더 다양한 걸 배우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이제 인상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런 구색을 갖춘 총이치를 만들 수 있도록 2학기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교수님과 다시 만나 뵙게 되는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